벌에 쏘인 후 두드러기, 기도 압박감, 소양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시사한다.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우선적인 치료 및 간호중재는 에피네프린을 근육 주사한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을 통해 기도 폐쇄를 완화하고 혈관 수축을 통해 저혈압 및 혈관 부종을 감소시키며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반응을 가장 빠르게 역전시킨다. 심정지 상태일 때에는 CPR과 병행하여 에피네프린을 정맥 투여한다. 쇼크 응급처치의 핵심은 산소 공급과 혈액량 회복이다. 다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는 수액이 최우선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에피네프린을 즉시 투여한다. 폐혈성 쇼크는 수액 플러스 혈압 유지 약물을 사용한다. 심인성 쇼크는 수액 과대 주의하고 심기능을 보조한다. 화상 환자의 초기에는 저혈량성 쇼크, 화상 쇼크, 위험이 크다. 소변량으로 판단한다. 저혈량 쇼크 시에는 소변량이 감소한다. 응급실에 도착한 척수 손상 의심 환자는 2차 손상 예방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환자를 옮길 때는 머리목 몸통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회전이나 굴곡을 최소화해야 한다. 표준 기법이 통나무 굴리기, 록롤 기법이다. 전신 마취 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가장 큰 위험은 구토물의 기도 유입에 의한 흡인이다. 의식 저하 시에는 기침연화 반사가 감소되어 있어 흡인이 쉽게 발생하며 이는 흡인성 폐렴기도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감화학요법 환자가 주의할 점은 감염 예방, 출혈 예방, 충분한 수분 섭취, 소량씩 자주 먹고 부드러운 칫솔 사용한다. 오심 구토 관리 방사선요법 환자 교육의 핵심은 피부 보호, 자극 금지, 두경부 방사선 시에는 입안을 자주 헹군다. 위궤양 환자가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검사는 출혈의 정도와 빈혈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전체 혈구 계산 CBC이다. CBC를 통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감소,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여 출혈량을 평가한다. 소화궤양으로 위에 천공이 발생하면 위나 십이지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출되면서 급성 복막염이 발생한다. 극심한 복통을 유발한다. 위식도역류병 GERD 환자의 핵심 간호 중재는 위산 역류를 줄이는 것이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GERD 치료의 핵심 약물이다. 급성 담낭염은 총담관이 폐쇄된다. 우측 상복부 압통이 있으며 구역 구토, 황달이 있다. 진한 황갈색 소변은 담즙이 배출된 것이다. 총빌리루빈은 증가한다. B형 간염 혈청검사 판단 기준입니다. HbSA가 양성이면 현재 감염 상태이다. 급성 B형 간염은 안티-HBC IgM이 양성이다. 예방접종 후 면역이 있으면 안티-HBs가 양성이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이 되려면 안티-HBs가 음성이어야 한다. 자연 감염 후 면역이 되면 안티-HBc가 양성이다. 간세포암으로 테이스, 경피경 간동맥 색전술을 받은 직후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은 동맥 천자부위 출혈 혈종 혈관 폐쇄이다. 시술 직후에는 혈관 폐쇄로 인한 말초순환 장애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정해야 한다. 당뇨병 케톤산증 DKA의 핵심 병태 생리는 고혈당, 삼투성 이뇨, 심한 수분 전해질 소실이다. 소장절 제술 후에는 고단 백식사를 해야 한다. 소장은 단백질, 지방, 전해질을 흡수하는데 소장을 절제하면 영양 흡수가 저하된다. 고나트륨 혈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4~5% 생리식 염수를 투여하여 나트륨을 희석한다. 고칼륨 혈증은 심혈관계 이상으로 부정맥을 유발한다. 심전도상 T파가 뾰족해지고 PR 강역이 길어지고 QRS가 넓어진다. 근력 저하, 무력감이 생긴다.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정맥 주사하여 심근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그 다음 칼륨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야 하므로 속효성 인슐린과 포도당을 정맥 주사한다. 인슐린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혈중 칼륨이 세포 내로 급속히 이동하게 된다.
인슐린만 투여하면 저혈당 위험이 크므로 포도당과 함께 투여한다. 즉, 인슐린을 칼륨을 배출하지는 않고 칼륨 이동을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만 있다. 양이온 교환 수지는 대변으로 칼륨을 배설하게 하는 약물이다. 폴리스티렌 설폰산 나트륨이 대표적 약물이다. 요실금의 유형입니다. 복압성은 기침, 재채기, 웃음, 운동 등 복압이 증가할 때 소변이 새는 상태. 절박성은 방광과민으로 갑작스럽고 강한 요해 후 참지 못하고 배뇨. 기능성은 배뇨기계는 정상이나 신체 인지 환경적 문제로 배뇨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양성 전립샘 비대증 환자가 소변 줄기가 약화되어 배뇨 후 소변 방울 흘림, 잔뇨가 생기는 것은 하부 요로패색 증상이다. 혈액투석 중 구역, 구토, 두통, 안절부절은 전형적인 투석 불균형증 후군의 증상이다. 이는 투석을 너무 빠르게 시행하여 혈중 요소 질소 MUNDA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뇌와 혈액 사이의 삼투압 차이로 뇌부종이 발생해 나타난다. 따라서 우선적인 중재는 투석 속도를 낮춰 변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다. 자율신경과 반사는 방광팽만, 변비, 통증 등의 자극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원인 자극, 특히 대변 매복을 제거하는 것이다. 편마비로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될 위험이 크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중재가 턱 당기기 자세이다. 턱을 당기면 기도 입구가 상대적으로 좁아져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삼킴 반사를 더 안전하게 유도한다. 신부전 여부를 가장 잘 반영하는 혈액검사 지표는 뇌나트륨 배설펩타이트 BNP이다. BNP는 심실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압력 용적 부하를 받을 때 분비된다. 심근경색 이후 심근 기능이 저하되어 좌심부전 울혈성 심부전이 발생하면 BNP가 증가한다. 정상 심전도 한 줄 공식입니다. PPA, QRS, TPA가 규칙적이다. PR은 0.12에서 0.전 20초 사이, QRS는 0.12초보다 작다. ST 분절은 평평하다. 심박출률 EF, 정상치는 55에서 70%이다. 폐모세혈관 쇠기압의 정상치는 6에서 12mHg이다. 심박출률이 정상치보다 낮으면 폐을혈이고 심박출률이 정상치보다 높으면 심부전이다. 에녹사파린은 저분자량 헤파린으로 피하 투여 가능하다. 클로피도그렐은 경구용 항혈소판제이다. 스트랩토키나제는 혈전용 해제, 정맥 투여한다.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흉통을 경감하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이기 위한 약물은 모르핀이다. 모르핀은 강력한 진통 효과로 흉통을 완화한다. 하지로 가는 동맥 혈류가 감소하면 말초 순환이 저하된다.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지연된다. 호만스 징후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을 발등 쪽으로 급격히 굴곡시킬 때 종아리 통증이 나타나는 소견이다. 심부정맥 혈전증 DVT를 의심하게 하는 고전적 임상 징후이다.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에서 수술 전 프로프라놀로를 투여하는 목적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켜 추가 파열과 출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카프토프릴은 ACE 억제제로서 나트륨 수분 배설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춘다. 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절에서 시작하는 악성 림프종으로 리드-스턴버그 세포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비호지킨 림프종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절대 호중수 ANC가 500%UL이면 중증 호중구 감소증이다. 최우선 간호는 감염 예방이다. 재생불량 빈혈은 혈소판이 감소하여 출혈 위험이 증가하고 백혈구가 감소하여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근육주사 IM, 피하주사 SC는 주사 부위 혈종 출혈 위험이 크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침습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구 투여가 가능하면 반드시 경구를 우선한다. 노화에 따른 폐기능 변화의 핵심은
폐의 탄성 감소와 장이량 증가이다. 그 결과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유효한 공기량이 줄어든다. 폐 탄성은 감소하고 장이량이 증가한다. 살메테롤은 기관지 확장 효과 12시간 이상 지속된다. COPD의 유지 치료에 사용된다.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면 몸은 보상으로 호흡을 증가시켜 CO2를 더 배출하고 폐하를 올리려 한다. 콧마울 호흡을 한다. 따라서 이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보상 징후는 과호흡이다. 결핵사제, 리팜핀, 이소니아지드, 에탄부톨, 피라지나마이드. 복용 중 시야가 흐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호소는 에탄부톨의 시신경염 부작용 때문이다. 인공호흡기 사용 중 고압 경고음이 들리면 기도를 개방하고 저항 원인을 제거해야 하므로 기도 흡인을 해야 한다. 고압 경보 원인은 분비물, 기관지경련, 튜브 꺾임, 물고임 등이다. 가래음이 있으면 흡인 문제이다. 반면 저압 경보는 연결, 이탈, 누출 문제이다. 뇌의 언어 중추 영역입니다. 브로카 영역은 좌측 전두엽으로 말하기 기능입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좌측 측두엽으로 언어의 이해를 담당합니다. 흉부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서 코와 귀에서 맑은 액체가 흐르는 경우 뇌척수액 누출이 의심된다. 뇌척수액은 포도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코, 귀에서 나온 분비물의 포도당 검사를 통해 뇌척수액 여부를 확인한다. 뇌졸중 환자에서 의식이 기면 상태로 악화되면서 두개 내압, ICP, 상승을 의심하게 하는 대표적 징후는 쿠싱 반응이다. 쿠싱 반응 3대 징후는 섬액, 혈압 상승, 호흡 감소이다. 흉추 1에서 6번까지 손상되면 하지마비가 된다. 그러나 팔 사용은 가능하다. 파킨슨병의 프리징 가이트는 보행 개시 장애이므로 리듬과 운동 연쇄를 다시 만들어주는 동작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대표적인 교육이 팔을 먼저 흔들어 보행 리듬을 유도한 뒤 발을 떼는 것이다. 에디슨병은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감소하면 알도스테론 감소, 코르티솔 감소이다. 알도스테론 감소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감소하여 나트륨 소실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소실되므로 체액 부족이 되어 저혈압 쇼크 위험이 있다. 부적절항긴뇨 호르몬 분비 증후군 SIADH는 항인뇨 호르몬 ADHE 과다 분비되는 질환이다. ADH가 많아지면 신장에서 물을 계속 재흡수하게 되어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인다. 물에 의해 나트륨이 희석되면서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한다. 이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는 뇌부종이다. 나트륨이 낮아지면 물이 뇌세포 안으로 이동하여 뇌가 붓고 의식 변화, 혼돈, 두통, 경련 심하면 혼수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간호는 신경학적 증상, 의식 수준, 경련, 혼돈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녹내장 수술 후 산동제와 축동제를 교대로 투여하는 목적은 홍채가 한 위치에 고정되어 생기는 안구내 유착, 특히 후반 규착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녹내장 수술 후에는 수술 자극과 염증으로 홍채가 수정체 또는 주변 조직에 달라붙는 후반 규착이 잘 생길 수 있다. 이 유착이 생기면 방수 흐름이 방해되고 안압 조절이 어려워져 수술 효과가 떨어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다. 산동제는 동공을 크게 만들어 홍채를 뒤로 당기고 축동제는 동공을 작게 만들어 홍채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이 두 약을 교대로 사용하면 홍채가 앞뒤로 계속 움직이게 되고 한 지점에 오래 붙어 있지 않아 후반 규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 철포 검사는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을 소량 바른 후 해당 물질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드램프 검사는 특수한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여 피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피부의 특정 상태나 피부 감염, 백반증 같은 특정 피부 질환을 확인합니다. 청크도말은 포진 바이러스 감염 단순 포진, 수두의 진단에 사용한다. 헤파린은 항근고제로 사용되며 과도한 항근고 효과로 인해 출혈이 증가할 수 있다. 헤파린 투여 중 활성화 부분 드롱보플라스틴 시간 APTT,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 정막출혈은 헤파린 과다 투여의 징후로 잇몸에서의 출혈, 코피, 위장관 출혈, 뇌출혈이 발생한다. 하임리 히법은 대상자가 아직 의식이 있고 숨을 쉬기 어려워하며 기침이나 말하기가 어려울 때 적용. 대상자의 배와 횡격막 위 부위에 빠르고 강한 압력을 가해 기도 내 이물질을 밀어낸다. 측와위는 기도를 개방하고 호흡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구토가 발생했을 경우 기도로 음식물이나 체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질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날록소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길항제로 모르핀 과다 투여로 인한 호흡 억제와 같은 부작용을 빠르게 역전시킬 수 있다. 빈혈 환자는 산소 운반 능력 감소 때문에 종종 피로를 느낄 수 있다. 동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환자는 피로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내인자는 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비타민 B1C를 흡수한다. 전체 위절제수를 받은 환자는 위점막이 제거되어 내인자를 분비할 수 없게 되므로 비타민 B12의 흡수가 크게 감소하여 악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다. 식도정맥류 출혈은 간경화로 인해 간내압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이다. 혈관 수축제는 출혈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켜 추가적인 출혈을 예방한다. 급성 간염 환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난다. 수액투여는 탈수를 방지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투여는 간염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저하될 수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리파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로 지방을 분해합니다. 급성 췌장염에서는 췌장의 손상으로 인해 리파제가 혈류로 누출되어 혈중 농도가 상승합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에는 복종, 복부 팽만이나 황달이 올 수 있다. 락룰로스는 간성뇌병증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춘다. 간성뇌병증 환자에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의 상승은 뇌 기능 장애를 초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증가시킨다. 간성뇌병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이다. 당뇨병 관리 목표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케톤체가 소변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 환자는 감염 예방을 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는다. 섬유소는 장 건강을 증진하고 대변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발암 물질의 접촉 시간을 줄여주며 대변을 부드럽게 하여 대장을 자극하는 것을 줄여줌. 따라서 저섬유소 식이는 결장 직장암 위험을 증가시킨다. 정상 칼륨 수치는 일반적으로 3.25, 500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즉각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한 전해질 이상이다. 만성 신부전에서는 신장의 기능 저하로 칼륨 배설이 감소하여 고칼륨 혈증이 가장 흔하다. 방광의상은 방광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방광 내부의 손상 부위로부터 혈액이 소변과 섞여 나오게 됩니다. 경요도 전립샘절 제술 후 방광 세척은 수술 부위의 혈전 제거와 방광 내 출혈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면 방광 내압이 상승하고 방광 세척액의 유출이 제한되어 하복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동정맥류를 통해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는 수술받은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혈류를 촉진하고 부종을 줄이며 동정맥류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로 감염 환자는 수분을 섭취하여 소변량을 증가시켜 소변을 통해 세균을 배출, 감염의 해결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돌출되어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근 증후군은 다리 뒤쪽으로 당김 증상을 유발. 이러한 증상은 주로 하나의 다리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발끝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벽조목 변형은 손가락의 변형 중 하나로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발견된다. 부샤르 결절은 골관절염 환자의 중수지 관절에서 발견되는 경골상 결절이다. 헤베르덴 결절은 골관절염 환자의 지골말단 관절에서 발견되는 경골상 결절이다. 전슬관절 치환술 후에는 관절 강직, 유착, 운동 범위 감소를 예방하고 조기에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중재가 지속적 수동 운동 기구이다. CPM은 수술 후 무릎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설계된 장치로 환자의 무릎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줌 넣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치유 과정을 촉진한다. 회전근개복구술 후에는 봉합 부위에 장력이 가해지면 재파열 위험이 크므로 어깨를 보호하면서 치유를 돕는 자세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술 후 초기에는 외전된 자세로 어깨를 고정하는 어깨 고정기를 사용한다. 티넬 징후는 수근관 증후군이나 기타 신경 압박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이다. 환자의 손목 정중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서 실시합니다. 만약 환자가 손가락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나 따끔거림을 느낀다면 티넬 징후가 양성이다. 알렌 검사는 손으로의 혈류와 관련된 검사로 주로 손의 동맥 순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커니그 징후는 수막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학적 검사이다. 상지 하수 검사는 어깨 문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환자가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팔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는 양성이다. 활동 시 호흡이 곤란하면 심박출량 부족을 시사합니다. 정상 박출률은 55에서 70%이므로 박출률 47%는 신부전 상태입니다. 울혈 신부전 환자에게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발작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한 구호 약물입니다. 고중성 지방혈증은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스피로놀락톤은 이뇨제로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 칼륨의 배출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체내 칼륨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며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준다. 좌심부전은 심박출량을 줄여서 신장으로의 혈류량을 줄여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 확장제로 협심증의 흉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심장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흉통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혈관 확장 부작용으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약물 사용 초기에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 조율기를 삽입한 환자의 맥박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조율기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 와파린은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한근고 작용을 합니다. 와파린의 한근고 효과가 과도하면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비타민 K를 투여하여 와파린의 한근고 효과를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급성 용혈 반응은 수혈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으로 수혈된 혈액이 수혈받는 사람의 면역체계에 의해 공격받아 파괴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수혈된 적혈구의 급속한 파괴로 인해 환자는 고열, 오한, 빠른 심장 박동, 저혈압, 호흡 곤란, 황달 및 소변량 감소와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흉막 천자를 할 때 심한 기침이나 심호흡은 흉막이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폐질환 환자에서는 기도염증과 기도의 과도한 점액 분비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객담가래의 양이 증가합니다. 강제호기량 FEV1으로 판단합니다. 비효과적 기도정결은 기도 내 분비물의 축적으로 인해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는 산소화에 영향을 미쳐 산소 포화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폐렴 환자에게 흔히 볼 수 있으며 기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항결핵제는 1일 1회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활동성 폐결핵 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항결핵제, 특히 리팜핀은 소변, 땀, 눈물을 주황색으로 변하게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약물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됨. 입술 오므려 호흡법은 COPD 환자들에게 흔히 권장되는 호흡 기술입니다. 천식 환자가 적정 용량 흡입기 사용 시 입으로 약물을 흡입한 후에는 약물이 폐에 더 잘 도달하고 흡수될 수 있도록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다음 가능하면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는다. 대부분의 적정 용량 흡입기는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약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한다. 흡입 전 숨을 깊게 내쉬어 폐의 공기를 비운 후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야 합니다. 호흡성 알칼리증은 호흡이 증가하면서 체내에서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발생합니다. 이는 혈중 폐하가 증가하게 만들며 알칼리증 상태로 이어집니다. 천식 환자에서는 호흡 곤란이나 긴장으로 인해 심호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호흡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뇌로의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켜 증상을 완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레보도파의 흡수와 뇌로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 헌팅턴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불수의적인 움직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주요 합병증 중 하나는 뇌내 출혈이며 이로 인해 뇌조직의 적절한 혈액 공급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뇌조직의 관류 저하는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뇌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확진 전이라도 가능한 원인균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두통, 목의 경직, 오심, 구토, 선망, 진압력 상실과 같은 증상과 발열, 빠른 맥박 등의 사정 결과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3차 신경통은 얼굴에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 통증은 종종 얼굴의 한쪽에 국한되며 씹기, 말하기, 웃기, 바람이 닿는 것, 면도하는 행동 등과 같이 얼굴에 약간의 자극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발경화증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만성질환으로 신경계의 염증, 탈수초화, 그리고 신경섬유의 손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발경화증 환자에서는 신경손상으로 배뇨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되돌이 후두신경은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으로 이 신경의 손상은 목소리의 변화나 성대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안구돌출증은 눈의 노출을 증가시켜 눈이 건조해지거나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수 있어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합니다. 뇌하수체 절제술 후 환자는 뇌하수체 기능의 변화로 인해 전해질 균형과 수분 균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긴요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SIADH 또는 뇌하수체 후엽 기능 부전으로 인한 다뇨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 유지되거나 과도한 수분이 소실되는 상태입니다. 전도성 난청은 외이나 중이의 문제로 인해 소리가 뇌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종종 귀지, 감염, 중이염, 이소골의 손상 또는 변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이러한 경우에 청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독성 난청은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중추성 난청은 뇌의 청각 처리 중심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난청으로 보청기로는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능성 난청은 실제 청력 손실 없이 청력 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심리적 또는 정서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보청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이 또는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보청기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도성 난청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